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설날 당일이죠. 또 새롭게 시작되는 올 한 해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건강 꼭 챙기시면서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코인 시장에 투자하면서 꼭 원하시는 만큼의 수익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리플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조금 있으면 이 일봉이 마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일봉이 마감되는 위치와 또 9시부터 업비트에서 새롭게 오늘 시작되는 일봉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술적인 분석을 해드리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리플 차트는 최근 이렇게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하락 추세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밑에 이 채널을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 급락이 나왔다가 이걸 전부 다 끌어올리는 트랩이 나왔기 때문에 트랩이 발생하면서 채널 상단까지 이동을 한 상황이죠. 그리고 어제도 채널 상단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위치를 봤을 때는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트랩은 아니었고요. 상단 위에서 지지를 받으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추가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이 라인을 이 저항 라인 위에서 움직여줄 수 있을지 오늘 하락이 나온다라면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추가 조정의 신호가 또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일봉이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꼭 체크해야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조만간 미국에서 있을 또 한 번의 금리 결정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는 시장이 동결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때문에 동결이 나온다라고 급락이 나올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저번 달 금리 결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이 금리를 결정하고 나서 있는 기자회견 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 12월 달처럼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냐 아니면 트럼프 정부가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으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은 방향성을 잡고 움직일 거고 여기에 대한 영향을 리플도 받을 수 있다. 이게 단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최근 리플이 주목받고 있는 개별적인 이슈가 한 가지가 있죠. 자, XRP가 지금 1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썰들이 돌고 있고요. 이 얘기가 계속해서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XRP가 리플이 1만 달러를 갈 수 있는 그 재료는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요즘 계속해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트럼프와 함께 지금 XRP도 미국의 전략 준비 자산에 포함시킬 수 있냐? 여기에 대한 논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코인의 전략 준비 자산, 이게 지금 코인 시장에서는 가장 핫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 출마하면서 선거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암호화폐 관련된 공약들을 내세웠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준비 자산으로, 이 비축 자산으로 지정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공약이었는데 사실 트럼프가 취임하는 첫날, 이 당일부터 1월 20일부터 트럼프는 100여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이 중 하나가 이 코인 관련된 행정명령이 될 것이다. 방금 살펴드렸던 이 비트코인을 전략준비 자산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리플도 마찬가지로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깼죠. 그런데 막상 1월 20일 날 취임식 당일날에는 이 비트코인을 전략준비 자산에 포함시키는 행정명령에는 서명하지 않았고요. 취임 4일째가 되던 날 첫 번째로 이 암호화폐 관련된 행정명령이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AI나 우리 코인 시장 관련해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한 겁니다. 특별한 실무팀을 구성했고요. 그래서 이 전략준비 자산 관련해서 검토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일단 이 실무팀은 전부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들로 꾸려졌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 때부터 지금 리플 CEO는 취임식 전날 만찬에도 함께 참석했었고요. 계속해서 리플 CEO가 말하고 있는 건 지금 XRP도 전략준비 자산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이 알트코인이 처음부터 전략준비 자산에 포함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비트코인만 지정이 된다라고 해도 이게 시장 전체에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 부분도 확정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XRP가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게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플의 CEO는 확실하게 지금 이 부분을 성사시키려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XRP도 준비 자산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1만 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목표가는 충분히 훨씬 더 상향시킬 수 있는 강력한 재료가 되줄 거다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빠르게 나온다라면은 관련된 첫 번째 결정이 2월 달 안에도 충분히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만 지정이 될지, 리플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비트코인만 지정된다라고 해도 시장 전체에 강력한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재료고요. 올 한 해 리플은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개별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 소식들이 여러 남아 있습니다. ETF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 중 하나고 이미 여러 자산운용사들에서 신청이 들어간 상황이죠. 이 부분은 사실 올해 안에 거의 확정적이다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 외에도 더 큰 호재 소식들도 올 한 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재료를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올 한 해 투자함에 있어서 투자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저희 정보방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간편하게 링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정보방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정보방에서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시장의 변수들, 최근에는 거시경제 이슈들과 같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슈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기에 따라서 시장은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모니터링하면서 여기에 따른 알맞은 대응 방법과 구체적인 타점까지도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면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방이니까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IPO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IPO에 대한 기대감은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나왔죠. 일단 10월 달에도 리플의 CEO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당시에는 IPO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자, 대선 전이죠. 다만 리플의 CEO가 이런 발언을 했음에도 상장이 된다라면 가격은 급등할 거다라는 전망은 사실 이전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리플의 IPO 가능성에 대해 추측은 수년간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2년 갈링하우스는 리플이 향후 상장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한 바 있으며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IPO를 검토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장 기대감. 자, 월스트리트 출신 애널리스트 린다 존스는 리플이 만약 IPO를 추진한다면 주가가 $600까지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리플랩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나서 이 IPO를 한다라는 건 리플이 증권시장에 나스닥에 곧 상장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랩스의 주가가 $600 이상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다른 이 분석가는 리플사가 적절한 시기에 IPO를 추진한다면 최대 $35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죠. 그리고 사실 리플은 이 IPO를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 왔었습니다. 자, 작년 4월 달에 뉴욕에서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를 했고요. 이 IPO 관련 로드쇼에서 대부분의 투자 기업들이 당시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때만 해도 SEC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투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리플의 가치를 알아봤다라고 해도 이 소송이 워낙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는 이후에 SEC 위원장이 교체가 확정이 됐고요. 이미 차기 위원장은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 거의 확신이 이 코인 시장에는 퍼져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최근 한 달 동안 400%라는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는 리플이 홈페이지에 이런 IPO 관련된 포지션을 공개 채용하는 공고글도 게시글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IPO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XRP $600 넘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또 한번 형성이 됐고요. 지금 이제 상승 사이클로 넘어가는 시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SEC와의 소송이 종료될 거라는 기대감에 당연히 리플레스의 IPO 착수 이런 기사는 나오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걸 충분히 우리가 내년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 소식이라는 거고
IPO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투자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건 당연히 리플 시세에 엄청난 호재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가져볼 수 있겠고, 자,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 부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QCP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인 다리우스 시트는요. 암호화폐 시장은 미 대선보다 블랙록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누가 이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보다는 블랙록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한 게 더 중요한 이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다 발언을 했고, 이미 암호화폐가 미국에서 투자 수단이 됐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로 이 블랙록이 암호화폐를 주류화시킨 장본인이라고 나와 있죠. 작년에 비트코인의 급등이 시작되면서 1억 원을 넘기고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이 바로 블랙록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결국에 현물 ETF를 승인시켰고 바로 직후에는 이더리움의 현물 ETF까지 승인을 시켰죠. 그리고 최근에 블랙록은 리플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할 거라는 관련 뉴스도 제가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ETF 같은 경우에도 SEC가 그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XRP의 현물 ETF도 내년에 거의 출시가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 또 하나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요. 블랙록의 CEO, 이 레리 핑크라는 인물이 작년 초에 했던 인터뷰에서 나온 말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같은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는 모든 자산 토큰화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도 함께 보시면요. 자, 그는 위험한 신생 자산군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받는 ETF가 금융시장 기술혁명의 1단계였고 2단계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게 블랙록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RWA, 리얼 월드 에셋입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테마죠. 그래서 블랙록에서 RWA 펀드를 신청했을 때도 당시에 관련 테마에 있는 코인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자, 지금 갑자기 리플 얘기하다가 왜 지금 블랙록 얘기를 하고 있냐? 바로 리플이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저번 달에 이 뉴스 전달해 드렸습니다. 리플이 은행용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게 영어로 커스터디 서비스죠. 자, 그럼 이 수탁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가 뭔지 보겠습니다. 이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은행과 핀테크 고객이 디지털 토큰을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리플이 핵심 결제 부분을 넘어 지금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건요. 자, 리플은 향후 점점 더 많은 실물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이 XRP 레저를 타용해서 법정 화폐, 금, 석유 같은 상품,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실물 자산 토큰화, RWA고 이게 미래의 엄청난 먹거리가 될 겁니다. 여기에 또 블랙록이 바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건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상품, 부동산까지도 토큰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미국의 원룸 전체도 아니고 한 평만도 우리가 거래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와닿지 않지만 이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블랙록이 이미 주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리플도 작년에 이 관련 커스터디 업체를 2곳이나 인수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실물자산 토큰화 RWA가 성장하고 주목받을수록 리플의 커스터디 서비스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 이슈까지 SEC가 취하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법정으로 가서 승리한다라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이제 리플은 이 소송의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은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IPO, 나스닥 상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소송으로 인해서 이 리플 홀더분들이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자, 지금 당장 급등이 나오지 않는 건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제 정상 궤도로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다만 이 와중에도 상승만 나오는 차트는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상승과 조정, 지지 만들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이 반등 나오는 타점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간다면 추후 사이클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수익률은 더 크고 절대적인 수익금도 늘려갈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리플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60%가 넘을 만큼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은 가져가지 못하고 있지만 이게 점점 알트 시장으로, 알트의 상승으로 또 넘어올 겁니다. 이 중에 또 우리가 리플 외에도 주목해 볼 만한 코인들이 여럿 있고요. 이런 종목과 구체적인 타점도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가장 빠르게 새로운 뉴스들 전달해 드리고 타점도 드리면서 함께 매매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정보방 입장하시면 앞으로 우리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거시경제 이슈들부터 이런 이슈에 따라서 시장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여기에 알맞는 대응 방법,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이 빠르게 나올 때에는 제가 이렇게 미리 촬영하고 나중에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을 보시고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과 대응 방법 받아보실 수 있도록 미리 입장하시고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기대되고 있는 이 코인 시장의 강세장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모두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한 해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